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함께하는 10분 사이언스 슬램디 오늘은 아주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항상 경연을 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은 대전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너무 긴장되네요. 이런 스튜디오 처음 와봐가지고. 네,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는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리고 대전 MBC 그리고 저희 대덕넷이 함께하는 대전과학문화 행사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5분의 과학자를 모시고 강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도 있고 해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과학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전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 옆에 네 분의 과학자분이 이제 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 모두 올해 슬램디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제 가장 오른쪽에 계신 저희 원자력 연구원의 이유한 박사님부터 짧게 오늘 함께 해주신 박사님들 소개를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한 박사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유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핫한 이런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가지고 연구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노는 소위 말해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고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완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또 학교의 교육 혁신을 조금 이뤄내고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건혁입니다. 저는 한의학의 과학화, 현의학의 현대화 작업을 연구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가장 쉽게는 한약을 왜 먹는지, 한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지, 그 효과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밝힘으로써 과학적 베이스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의료지원로봇실 서준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의료 로봇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원격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분의 소개를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하게 되신 네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그리고 7월, 9월에 저희 각각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캑을 이야기도 했었고 또 통계로 본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비대면의 코로나 로봇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벌레 박사로 불리게 되신 아주 결정적인 주제였는데 매미 허물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 주제로 투표를 받고 우승도 하시고 그래서 왕중왕전에 뵈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듣는데 아주 지금 들어도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전에 질문을 좀 구성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 과연 이 네 분들은 어떻게 해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좀 어떤 과정을 걸으면서 실제 과학자와 이제 교사가 되셨는지가 저희가 좀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완 박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과학자 같진 않지만 과학자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은 학이 결국 대학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원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을 거의 대학교 4학년 때 거의 끝날 때 무렵에 품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 크구나. 세상은 정말 크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먼지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일단 제 그때 결론은 뭔가 전문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가가 되어서 뭔가 이 큰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이제 학교 선배를 만나서 대학원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일단 좀 추운 데서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안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했고, 그렇게 6년이 지나 지금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 동기는 뭔가 전문가가 되어서 뭔가 사회에 공헌하자? 약간 그런 작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말했나요? 모범답안이. 모범답안을. 예. 서준호 박사님은 뭐 따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박사님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보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사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건영 박사님은 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특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공부를 원래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공부를 되게 안 좋아했었고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다 보니 된 케이스가 저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공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방법 자체를 몰랐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의 30분을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내내. 근데 대학을 가서 결심을 내린 것도 있고 좀 뭔가 새로운 걸 찾기도 한 게,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한 가지를 혼자서 가만히 하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TV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면은 아무런 집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고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성적을 쭉 받으면 어느 성적 하나가 이렇게 딱 좋아지면 야 내가 그게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과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해도 그냥 그 과목을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되게 좋아했었던 게 패션 잡지 보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고 저희 부모님이 화장을 별로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갖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게 화장품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아예 좀 사뭇 다른 어떤 질환이나 질병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대학원도 가야 되고, 대학원을 가서 생물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화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대학원을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선택한 거와 또 다른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들도 많이 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뇌질환을 하게 되고, 그 뇌질환의 연구를 하면서 화장품과의 관계, 또 피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한의학에서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피부 병에 걸렸을 때 뇌에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바르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피부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늦지막하게는 대학 시절 대학원에 오셔서 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공부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는데, 뭐 그거 각자의 이제 시작점이나 아주 흥미있는 이제 시작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기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떠실지도 궁금한데, 이제
특히 여기는 이제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과학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은 또 어떻게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그것도 그 중에서도 물리 선생님이신데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 제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거든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니까 다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같이 데리고 곤충 채집, 나비나 잠자리 이런 거 채집을 같이 나갔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닫고 나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막 곤충 채집도 하고 식물 채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지내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과학 선생님이 되려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물리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리 교육과 왔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도 학생들의 그 진로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많이 해주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아이들이 또 나중에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잘 진학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과 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고 데이터 분석하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또 빠르게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아직도 그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제가 학생 때 선생님 옆에서 그 말씀 듣는 것 저도 이제 이과를 나와서 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진짜 물리는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항상 물리 선생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물리가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잘 따라오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드릴 질문은 이제 과학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또는 선택을 하고 나서 이후도 좋고 이전도 좋고 그 이제 과학자로서 그 이과길을 걸어오면서 좀 어려우셨던 점들 물론 재미도 있을 테지만 근데 뭐 학문적으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직업적으로 해오면서도 좀 느끼시는 어려움들이 좀 어떤 게 있으실지도 저희가 궁금해요. 그래서 서순원 박사님은 혹시 어떤 뭐 이렇게 순탄하게 걸어오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아주 힘들게 걸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던 뭐 그런 지식들이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와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적화 문제 같은 걸 풀기 위해서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막 여러 거를 막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인공지능 기술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끝나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덧붙여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사실 의료 로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그래야지만 이제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매일매일이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겨우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들이 너무 많은 그렇죠. 지역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요즘에 대세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유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기 캑을 거의 네. 전 세계 전문가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네. 이유한 박사님 혹시 뭐 과학자로서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과학자라는 명칭이 듣는 것 자체부터 어렵고요. 사실 저는 그냥 과학자는 약간
자세라고 생각해서 약간 과학자가 늘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화학 전공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원래 제가 있던 전공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근데 또 찍어 보면은 참 새롭게 풀어가는 도구기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담스러움이 이해가 가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어려움이죠. 예, 인공지능을 하는데 얘는 또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논문이 있는데 오늘은 그 논문이 뒤처진 거죠. 그게 늘 일어나고 있어요. 늘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1초, 2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안 그래도 주말에 와이프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빠는 결혼하고 이제 직장도 가지고 했는데 주말에 같이 좀 쉴 줄 알았더만 어제 이제 와이프는 요리를 하고 있고 저는 방에서 혼자 너무 보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잘 아니까 근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제 또 재미를 물어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변화하고 늘 새로워지니까 늘 재밌거든요. 저는 되게 새로운 걸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고 아까 캐글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금 제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제 지금 캐글에서 랭킹 지금 61이거든요. 1인데 이게 그 랭킹 점수 그 항에 보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랭킹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랭킹이 떨어지거든요. 참 괴롭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랜드 마스터가 딱 되어서 뭔가 이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또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란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냥 인류 사회가 함께하는 게임이잖아요. 어떤 학문이란 거를 이런 학문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계속 조금씩 발전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A라는 걸 제가 했지만 보니까 B라는 방법도 있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물론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돼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냥 늘 새로워서 좋지만 늘 새로워서 힘들다.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왜 게임 특히 게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랭킹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캐글 그랜드마스터 거의 진짜 세계 소수점 안에 드시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유지하고 계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물론 지금 인공지능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이 너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속도전에 네. 돌입하게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어려움을 찾자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학생들이 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네. 어떻게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정말 답도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또 쉽게 생각하자면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기존에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찾아서 막 가보면은 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뉴턴의 운동 법칙 가르쳐 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민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제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이제 그걸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우리 김종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네요. 한창 공부하고 있을 시간. 나중에 저희 녹화 방송분 다 올라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네, 하고 박건영 박사님은 저는 어려운 거 그 질문 받고 나서 되게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책상 치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할 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퇴근이 거의 과학자들 주로 보면은 굉장히 프리한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책상을 치우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보안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책상을 자꾸 치우라고 하는데 연구노트를 펴놓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덮으면 그 다음날 이거 열면 이걸 왜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봤는지도 모르고 컴퓨터 자꾸 끄고 가라 그러는데 컴퓨터를 끄는 순간 내가 어제 저녁에 보던 뭔가가 있는데 그거 저장 하나하나 또 못 해놓으면은 어디까지 봤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켜놓고 가면 책상 치우라 그러고 다 덮어놓으면 기억이 안 나서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책상 치우는 게 제일 힘들구나. 그거였고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답이 있었으면 내가 뭐 A는 B다라고 했었으면 그냥 B가 나왔으면 답이 나왔네. 그러면 되게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을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은데 A는 B다라고 난 열심히 증명을 해서 뭔가를 딱 보여줬는데 그래 A는 C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래도 B만 아니었으면 됐지.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A는 B가 절대 아니다라는 논문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놓고서 이제 제 논리를 누군가가 또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응답을 하잖아요. 과학자들 보면 응답을 하는 사이에 한 2달이 지났어요. 근데 A는 B다라는 거를 외국에서 누가 발표를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제 그럼 뭐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하고 나니까 이게 이 질문의 정답은 답이 없다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상 치우는 거랑 답이 없는 문제가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찾아 나가시는 분들이 과학자분들이셔가지고 아마 지금 아마 이걸 보는 학생들은 저게 무슨 고민인지라고는 아직은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은 대학원부터 가서 나중에 요 박사님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아쉬운 이야기 또 힘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과학자가 돼서 뭐 즐거우신 부분도 있을 테고 보람을 느끼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전문가로서 또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을 한 것도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비대면 로봇 검사 로봇 같은 거는 가능성도 많이 저희가 봤었고요. 그래서 혹시 과학자로서 좀 보람이나 매력, 그래도 과학의 매력 이게 최고다. 요거 있으니까 과학이 좀 여기 보시는 학생들한테 과학자 이렇게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고 좀 뭐가 홍보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 박건영 박사님. 저번에 슬램디 발표했었던 주제가 매미 허물이었는데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자료를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선태 이제 파킨슨 이렇게 쳐서 블로그들이 쭉 나오는데
환우회가 나오는 거예요. 파킨슨 질환에 걸린 환우회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선택을 어떻게 복용을 하면 되나요? 어디서 사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희는 뭐 한약재 살려면 뭐 예를 들어 서울 뭐 경동시장 이런 데를 가잖아요. 경동시장에서 선택 단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9,000원짜리가 10,000원에 팔고 15,000원에 팔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뭔가 진짜 있긴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정말 사 먹고 있어서 물량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환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본인은 너무나도 이제 고쳐야 되고 고쳐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분들이 실제 복용을 해보고 질환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떨림 같은 게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어디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는 걸 그걸 뭔가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전율이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뭐가 진짜 내가 하고 있기는 있구나. 그러고 저는 비록 이제 마우스, 그러니까 생쥐에다 먹여서 실험을 했지만 이게 정말 아직 뭔가 드시면 안 되지만 IND나 이런 뭔가 임상 시험이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 안 되지만 진짜 먹었을 때 어떤 이렇게 효과가 정말 나타나긴 나타나는구나 이런 부분을 딱 보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고 뭔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 주거나 제안해 주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합니다. 그게 매력이지 않았을까요? 네. 당시에 저희 발표하고 나서도 매미 허물에 대한 그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한의학연구원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약재 그 표본관 같은 데를 제가 갔었는데 선태가 요즘에 진짜 핫하다고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 매미 껍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앞으로도 한의학의 가능성 보면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서순호 박사님은 저희 슬램디 말고도 그때 당시에 뉴스로도 제가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그거랑 관련해서 뭐 조금 뭐 뿌듯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주변에서 이제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너 뭐 하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좀 내려고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상용화를 해야지만 현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제 어떤 기업과 같이 이제 임상 시험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번 이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그 검체 채취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슬램디를 통해서 소개가 됐지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고요. 소개도 많이 되고 주변 분들도 많이 알아주시고 해서 네, 그런 좋은 점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완 박사님은 네. 매력, 과학의 매력 뭐라고 생각해요? 매력요. 일단 좀 카테고리 나눠서 일단 뭐 그냥 사회 공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저는 뭐 연구원 이런 연구하면서 이제 뭐 안전한 원자로를 위한 그런 연구를 하니까 일단 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백신 안정성 관련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 따가지고 그랜드 마스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세미나 몇 번 했는데 그때 되게 그러니까 뭔가를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뭔가 풀었고 그 제가 풀어낸 방법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좀 되게 보람이 찬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대회를 위해서 주말이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한 달 내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뭐랄까 그 작품을 다른 사람 듣고 뭔가 그걸로 통해서 영감을 얻고 또 대화를 하고 그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되게 보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과학은 하나의 이제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캐그란 커뮤니티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람들이랑 막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뭐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가지고 막 서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연구 주제를 가지고도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또 뭐랄까요,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난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재밌네, 같이 할까?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은 혹시 김정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호기심이 있을 때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싶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을 해결했을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리를 못하던 아이들이 저한테 배워서 물리를 잘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만큼 저에게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방법을 조금 명시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저의 감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쪽으로 교육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려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 이런 데이터로 분석하니까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또 그런 거를 다른 선생님한테 오늘 또 이제 진로 진학 부장님한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모르는 그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모든 과학자, 공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희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았어요. 진로가 바뀜으로써 정말 그런 기회를 얻은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과학자들의 이제 실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면서 관심이 생기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근데 저 때도 그랬지만 항상 진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이과 쪽 과학 쪽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일단 수학부터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리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그냥 내가 과학에 아주 관심은 많진 않지만 뭐 흔히 말해서 직업 나중에 선택할 때도 이과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되는 말씀, 팁을 좀 주자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서준호 박사님? 네. 과학이 어려운 이유를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를 또 떠올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는데 이걸 이론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제시를 해서 네가 지금 배우고 외우고 있는 이 공식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4차 산업시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은 40%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내고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은 결국에는 사람의 몫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직업이 바로 과학자 직업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게 직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거가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 정말 그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할 때도 훨씬 더 기회도 많고 그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그 보상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과학자로 진로를 잡는 것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혁 박사님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방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 과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과목 수가 선생님들은 과목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은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 잘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학위라는 과정이 쭉 걷어지면서 이제 한 줄 갖고 한 단어 갖고 공부를 계속하고 직업도 그걸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거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전 과정의 제가 공부를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해야 돼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제 시간을 절대적으로 들이지 않고 어떤 실력을 발휘해 보이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 저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직장에서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필요했었던 것 같고 과거에 공부를 했을 때도 꾸준히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라도 더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진부하고 고루한 얘기거든요. 학생들은 야,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냥 영어도 그랬고 뭐 수학도 그랬고 과학도 그랬고 그냥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잡고 어느 정도의 시간 한번 들여보고 뭐 이렇게 소위 저희 대학원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야 일단 한 2, 3년은 모르겠지만 그냥 버텨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 그래서 저도 맞아 예전에 막 지도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막 이제 학생이 처음 들어왔는데 선배로서 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회식 시간에 딱 얘기를 하라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석사 과정은 그냥 일단 버티고 박사 과정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 다음날 끌려갔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조금 버티면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금 들여보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좋은 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에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재밌대요. 네,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더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 그 실험실 좀 제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하라고 해도 사실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은 되게 귀찮아 하는데도 꼭 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가 한번 들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지도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대전에서 동부 쪽이라고 했던 그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고 그 학교 내에서도 반에서 한 30등, 40등 이렇게 하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순간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인간답게 살려면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중학교 수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처방했던 게 뭐였냐면 너는 학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중학교 책 보고 중학교 문제집 풀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중학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풀리고 재미가 없었을 텐데 중학교 거 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재미를 붙이는 거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공부했을 때 문제를 맞췄을 때의 그 희열, 그러니까 그 재미를 얘가 한번 느끼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나중에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2, 3개월만 더 있으면
제가 수학 1등급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중학교 수학부터 공부를 했던 아이인데 수능에서 한 2등급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좀 몇 개월만 더 있었으면 정말 1등급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수학과 갔나 아마 수학 교육과 갔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재미가 어떤 종류의 재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문제 풀어서 맞추는 재미일 수도 있고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재미, 좋은 학교에 가는 재미 어떤 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재미를 찾아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재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학생이 재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세 분이 정말 아니 그런 학생이 있어라는 식의 반응이 막 튀어나오는 수준인데 혹시 이완 박사님은 과학의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느껴봤더라. 저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맨날 얘기하는 게 킵고잉 정신이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의 정신인데 저는 되게 제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는 동기부여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과학도 어렵고 다른 분야 다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그 논문 보는 거 말고는 이제 운동하거든요. 운동하는데 운동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역도를 많이 하는데 역도 똑같은 자세를 2년 3년을 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맨날 코치한테 잔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운동도 내 몸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하면 공부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 하는가부터 일단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과학을 선택하든 뭐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왜 하는가부터 잡죠. 근데 저는 처음에 공부했던 왜는 약간 승부욕이었던 것 같아요. 승부욕이고 뭔가 남들보다 잘했으면 약간 열등감이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작했고 그러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감정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실 지금 승부욕은 좀 많은데 열등감 이런 거 없고요. 지금은 재미가 들렸어요. 사실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막 재밌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좀 힘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버티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얻게 된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한두 달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얻었고 그걸로 인한 성취감은 근데 되게 짧더라고요. 사실 한 10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초라는 그런 약간 진짜 그 마약 같은 감정 때문에 또 2, 3개월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는 좀 결국 먼저 시작하고 킵고잉으로 버틴 다음에 얻게 되는 재미인 것 같긴 하지만 뭘 하든 일단 저는 봤을 때는 일단 동기부여부터 찾고 왜 해야 하는가부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큰 돌부터 쌓아놓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잡다한 모래가 많으면은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큰 동기가 있으니까 일단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부터 먼저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동기들이 요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잘 알고 이제 아주 네 분 각각 아주 다 각자의 매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학생들이 재미나 또는 이제 흥미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있을 텐데 뭐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는 박사님들은 이제 어렸을 때 뭐 장난감 로봇을 만져보면서 뭐 흥미를 느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아니 기계 같은 거 분해해 보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키트 같은 것도 잘 만들어졌고 또는 유튜브를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뭔가
그만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접근성이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토크쇼도 좋고요. 또 슬램 같은 형식도 좋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좀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런 게 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박광혁 박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학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질문이신 거죠. 필요성 필요하죠. 윤체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회경제 분야보다 되게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폐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진짜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평생 동안 연구하거든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 현미경 봐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거에 돌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굉장히 폐쇄적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소심해요, 사람들이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널리 피는 것도 본인 중심으로 펴지기를 바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과학 연구 집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런 표현이 아까 말했던 것보다 이제 다른 사회 경제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라서 잘 드러나지지 않고 하니까 그런 지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과학계에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나 뭐 예를 들어 뭐 어른들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것들 차트를 분석해 주고 그 분석을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과학이라는 분야와 과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그걸 분석해 주는 사람도 딱히 그렇게 많지 않고 단어도 너무 어렵고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논문을 이해시켜 주는 분? 예,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부분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구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지식이 넓어지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할 정도로 이거를 설명을 해주다 보니 그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 유튜브 1시간 보면 양자역학이 대충은 뭔지 알겠다. 어쩌면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1시간을 버티고 보는 게 이제 버티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표현도 좀 서툴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내 피부에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제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충 요 앞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뭐였다더라 그래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다 뭐 이러면 자동차를 한번 부수고 조립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저의 분야 생물학 이런 거 누굴 하나 이렇게 뭐 해부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접근 방식을 조금 이렇게 컴퓨터 베스트바이징 만들어주고 뭐 이러면 좀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만 할 뿐 시도를 못 해본 게 좀 아쉽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이한 박사님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 뭐 권장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눈여겨 보시는 거 혹시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런 걸 제가 잘 짐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인공지능을 하니까 이제 인공지능 쪽은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사이언스는 폐쇄적인 사이언스가 아니라 오픈된 사이언스를 원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뭔가 연구가 이루어지면 뭔가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분자 시뮬레이션 쪽은 논문이 나오면 늘 궁금했던 게 그 논문이 나오게 한 인풋 파일을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풋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 장황하게 적어놨는데 데이터로. 네, 그냥 사실 그냥 그 인풋 파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줘요.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나는 이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인풋 파일 그대로 주는 거죠. 그냥 소스 코드 그대로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조금 수정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 나서 또 논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논문 리뷰하는 과정도 이게 그 기존 분야의 리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진짜 커뮤니케이션 리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뷰를 했는데 오픈 리뷰고 오픈 리뷰를 하는데 진짜 카카오톡 올리는 것처럼 뭐 너 문제 있어. 그러면 그걸 답을 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요새 트렌드인 것 같고. 그다음에 IT 쪽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되게 많은 걸 궁금해해요. 진짜 주로 많이 찾는 건 자료를 찾으시는데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모를 것들을 그런 커뮤니티 하다 보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 그게 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장려하긴 하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이 주로 이제 페이스북, SNS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SNS를 건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그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쩌다 보면 계속 페이스북만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거 있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네, 맞아요. 과학자들끼리의 커뮤니티도 네. 약간 경계가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지고, 특히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협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막, 그래서 더 많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과학자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학생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조금 뭐랄까요, 과학을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뭔가 좀 요소, 이런 데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그 단편적이긴 하지만 제 딸을 보니까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자기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문학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이렇게 혹하더라는 거죠. 천문학자 정말 멋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고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이과를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디자인 쪽 하려고 그쪽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뭐 이거 어떠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모든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정말 친구들끼리 대화하면서 SNS 하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어떤 그런 직업의 꿈들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장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조금 긍정적이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확실히 뭐가 있냐면 교사의 눈높이로 이야기해주면 잘 뭐랄까요, 아니, 설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친구가 해주는 말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먼저 방향성을 잡고 한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또래 집단 형성해서 잘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생들끼리 진짜 뭐 요즘에 특히 과학 유튜버들 보면은 뭐 몇 분 한 1분 만에 정리하는 것도 있고 3분 만에 뭐 요약하는 것도 있고, 영화를 과학적으로 소개,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테넷 같은 것도 있었고 막 그 물리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 워낙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학 쪽에 이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서준호 박사님은 이런 유튜브 활동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주변에서 말릴 것 같아서 저는 뭐 제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제 조카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 나이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갔지만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중요한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연구소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렇다 이제 평상시에 연락 잘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너가 이렇게 해서 이게 문과보다는 이과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주변에 있는 대학도 한번 데리고 가서 이런 연구실도 있고 이렇다 얘기를 다 하고 그 친구가 문과를 가더라고요. 너무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조카라고 이제 챙긴답시고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좀 실수가 아니었던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의도와는 완전 반대되는 선택. 근데 이렇게 견학해 보는 그런 기회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특히 연구원 학생들이 언제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접해 보면 또 없던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좀 느껴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저희 슬램디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슬램디 검색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네 분도 출연을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박사님들께 좀 들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과학에 관심이 많지만 과학은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좀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너도 할 수 있다고 영어 같은 거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 과학자이시면서 선생님이신 이 네 분이 조금 이걸 보시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과학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진로를 걱정하는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과학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응원 메시지 겸 조언 겸 꿀팁 같은 것도 좀 주시면 어떤 게 있으실지 저희 이유한 박사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아직 어려운데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야 되는데 힘내시고요. 그냥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보람찬 일이고 힘내세요. 팁이랄 거는 아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동기부여와 킵고인 정신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 저는 저 이제 화학과 온 게 화학공학과 왔던 게 참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그나마 공대 중에 수학을 덜 한다고 해가지고 화학공학과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공학 수학을 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하는데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코딩을 전산과 출신도 아니고 대학원 와서 배웠는데 지금은 또 뭐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 뭐라고 하니까 사실 결국은 하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버텨서 하면 되는 거니까 똑똑해서 잘한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잘하게 되는 거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죠. 없었던 진짜 있었는데 몰랐던 천재 발현될 수 있겠죠. 축하드려요. 그러면 전 천재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끝까지 버티는 걸로 살았기 때문에 화이팅 힘내세요. 네. 마치 속마음은 오지 마. 오세요. 환영해요. 저도 이제 연구실 구경시켜드리죠. 네,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오시면 유한 박사님과 함께 견학 투어 하고 혹시나 봤는데 문과로 갈지는 모르지만 저희 서준호 박사님은 조카분은 문과로 가셨지만 네. 다음 분은 꼭 이과로 오시라는 뜻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역시 이제 그 공부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만지고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실제로 결과물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보답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뭐 과학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결국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들을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게 정말 싫었고요. 고등학교 때요. 싫었는데 그 유학을 갈 때 필수품이 있는데 그게 정석책입니다. 정석책을 가져가야 와. 그걸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책을 사서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써먹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서 밑거름을 잘 쌓으셔서 그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진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나중에 혹시 외국으로 유학하시면요, 그 책을 꼭 챙겨서 가시는 걸 두 번 비행기 타지 않도록. 네, 가지고 박건영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탁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주의 세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야구부가 되게 유명했어요. 이제 한 반에 한 2명 또는 3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저희가 총 35명이었는데 저희 반이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아예 정말 시험 날만 들어오는 얘들보다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32등이나 3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34등을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들 찍고 나가는데 얘네가 이제 OMR 카드에다 별을 그리고 갔는데 저보다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시작을 하면서 겪어오다 보니 그냥 다른 사람과 되게 평이한 레벨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냥 뒤늦게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수능이 당장 다음 주인데 이번 주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수능 시험 보던 날 하나도 안 떨렸어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긴장하는 척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 거기로 올라가면서 느꼈던 건데 아 이게 지금 공부가 이게 여기서 수능과 동시에 내가 공부가 끝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시점이 막 내가 정말 잘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잘해서 무슨 대학교에서 시작을 해도 결과적으로 거쳐야 되는 길은 거의 흡사했고 비슷했어요. 그 어디를 갔어도.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 있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명 연예인 박명수 씨 말 중에 그게 있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과학 어렵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일부러 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진로 고민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시기고 또 앞으로도 하는 학생들이 계속 이제 자라나면서 나올 텐데 그 학생들에게 조금 팁을 주자면 또 조언을 주자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보다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나와서 또 뭐 미국의 MIT나 하버드 막 석박사 마치고 이렇게 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뒤늦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진 못했지만 혼자 독학해가지고 공부해서 또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도 하고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을 보고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좋은 대학이 아니라고 하는 대학에 갔는데 지금 훨씬 더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나중에 그 대학에 갔는데 교수님이 볼 때 다른 아이들보다 이 학생이 조금 더 우수해 보이는 거죠. 이 학생을 더 키워주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대학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저를 가끔 찾아오는 과학자가 된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에 정말 그 학생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게 미래에 유망할 뭔가입니다. 미래에 유망할 뭔가인데 제가 그 학생한테 스승의 날 저 찾아왔었는데 네가 대전에 있는 모 대학인데 그 대학 졸업해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 네가 성공하려면 미래에 뜰만한 무언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어느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 붙잡고 정말 열심히 버텨가지고 킥고잉을 했습니다. 열심히 요즘 아이들 하는 표현이 있긴 한데 하여튼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인재가 됐거든요. 대학 크게 상관이 없고요. 가면 갈수록 대학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내가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면 그 역량을 보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 좋은 대학 이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선생님이 계신 대전과학고등학교 여러분 입학의 길은 아직도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들이 계시는 원자력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또 나중에 함께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과학에 빠지는 계기가 뭐 어떤 사람은 유튜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견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나중에 어떤 학생들이 오늘 방송됐던 슬램디 토크 콘서트 영상에서 이유한 박사님이 큐포잉 하라고 해가지고 됐다 이런 말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화낼 같고요. 것 같은데. 좀 오늘의 이제 토크 콘서트가 조금 준비하는 학생들 또 이제 또는 혹시 모르지만 또 이제 지금 현업에 계신 과학자분들에게도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슬램디 오늘 특별 편성한 토크 콘서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지막 올해 왕중왕전이 12월 19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함께해 주셨던 과학자분들이 모두 왕중왕 나와서 경쟁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 자리에서 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후에 또 안내는 가겠지만 그때 오후 2시 잊지 마시고 12월 19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주 가벼운 얘기부터 또 되게 진지한 얘기까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신 네 분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함께 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저희는 오늘 인사를 드리고 12월 19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